안녕하세요. 한국 사회가 원래는 그 청백리 사상을 가장 한국 사회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학자나 또 일반인들도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또 많았던 것도 그 유교 사상의 좋은 점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고 너무 돈과 권력을 이용한 갑질 문화가 가장 좋은 그런 문화가 많이 일반화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엽기적인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쉽게 파는 그런 사회가 된 정말 그 막장 사회가 점점 돼버리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그 예를 몇 가지 들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도 굉장히 놀랐고 그런 사건인 엽기적인 양진호, 이 사람은 폭행과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또 마약 복용까지 가지각색의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 각인된 이미지는 그 폭력적인 잔인함으로 그 부하 직원에게 그 폭행을 한 그 사건, 그래서 갑질 문화를 드러낸 그 사건이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답니다. 그 수백억 대에 달하는 그 재산, 그것은 불법 영상물, 특히 음란물을 유포해서 벌어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그 기존의 방송국과 맺은 그 저작권법도 위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억대 이상의 돈을 또 벌어들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인터넷 산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엽기적이 되기도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잔인성을 볼 때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쏘게 하고 자기도 쏘고 또 부하들에게 그것을 당연시했다는 거가 참 엽기적이었고요. 부하 직원들하고 술자리를 가지면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술이 너무 먹어서 그 입으로 나올 때까지 먹였다 그러네요. 이게 보통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이런 걸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정신 이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비탄을 막 쏘게 했고요. 또 주술적인 것도 믿어가지고 어떤 땡중이 말한 것을 그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의 손 발톱 그리고 피까지 이렇게 넣은 그 인형들을 파묻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양진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갑자기 횡재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금괴를 또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왜 그 인터넷 산업을 통해서 돈도 억수로 벌고 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질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맘대로 해도 되는 거, 동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은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많이 쓰고 또 비싼 변호사를 쓰면 대처를 잘하고 또 이 사람이 자긴 그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형량을 적게 받을 확률도 많아요. 근데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는 정신병원에 일단 형량을 살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송명빈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역시 디지털 업체에 일하는 사람의 사장이죠. 그런데 이제 부하 직원을 3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맞아라 그러면서 폭행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폭행의 도가 지나쳐서 청부살인을 하겠다라는 말까지 했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가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재명 지사의 형인 이재선 씨를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재명 지사는 안전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재선 씨의 경우도 보면 동생이 시장이 됐으니까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 맘대로 자기가 시장인 것처럼 막 행세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류를 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박사모라는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정치세의 지역장으로서 이제 동생을 시기한 거죠.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자기도 그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동생을 못 살게 굴겠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도 어떤 권위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이제 그 대응되는 권위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질 문화를 자기도 해보겠다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폭언을 하고 폭력을 막 쓰다가 보니까 자꾸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다를 수 없으니까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너무 지나친 사람이 우울증도 쉽게 걸리거든요. 이 사람도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무슨 차에 끼어 들어가고 자살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기가 원했던 갑질 문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 분명했죠. 근데 제가 다시 강조하는 점은 이재명 지사는 여지껏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해법을 제시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친형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겠어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그 시장이라는 직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공사를 구분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인으로서 그렇게 가족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것을 대처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재선 씨의 경우는 분명히 그 부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것은 어떤 도를 지나쳤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검찰이 주장하듯이 2013년 자동차 사고 이후에 이상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2012년까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노무 폭력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계속 일으켰고 그것이 기사화됐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갑질 문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물질적인 사회가 된 것은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종교인들도 그래요. 근데 종교인일수록 우리가 물질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거대한 교회를 끼고 자기 자식한테 그것을
그 목사직을 물려주는 그 세습하는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또 더 지나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2018년 12월 28일 날 그 신천지를 상대로 피해자 연대가 마련돼 가지고 교주인 이만희와 그 후계자인 강남희라는 사람을 고발했다 그래요. 김남희로군요. 근데 이제 이 김남희라는 사람은 경기도 가평의 부동산을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100억대의 재산을 갖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신천지를 이용한 게 사실은 누구예요? 바로 박근혜 측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그 박근혜를 오히려 이렇게 비호해 준 것이 신천지를 그 집단이기도 하죠. 근데 신천지라는 건 뉴월드라는 뜻으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신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지, 박근혜가 그런 사람과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그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그 돈을 추구하는 집단, 정치 집단과 삼성이라는 집단, 삼성이라는 기업과의 연관, 또 최순실이라는 그 종교 집단과 비슷한 그런 집단과의 그런 세력을 쥔 세력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농단 세력입니다. 당연히 이 세력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세력을 옹호한 사람이 바로 신학대 교수가 김철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부패, 부정을 옹호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김철홍 그 교수라는 이 사람은 정경련의 후원금을 받고 있었던 자유경제원에서 그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보통 이런 강연비는 굉장히 비싸게 그 강연자가 받게 됩니다. 뭐 돈 때문에 그랬는지는 또 모를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사회학을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막시즘에 푹 빠졌던 사람이라고 그래요.